박성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 모드와 단독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유 모드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하나의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는 모드이고요. 단독 모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사운드 카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단독 모드로 어떤 프로그램이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나는 소리는 모두 무시됩니다. 가령 푸바 2000 같은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 단독 모드로 사운드 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센스 리더 소리라든가 윈도우에서 나오는 경고음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단독 모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공유 모드하고 단독 모드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게 해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일단 XP 시절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XP 시절에는 윈도우 내부적으로 커널 믹서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K 믹서라고 불렀는데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운드 카드로 다양한 형태의 소리를 보냈겠죠. 그러면은 이 커널 믹서에서 여러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들을 하나로 합쳐서 사운드 카드 스피커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여러 소리를 하나로 합치려면 그 여러 소리들을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시켜 줘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그 샘플 레이트의 소리들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뭐 소리가 높거나 낮게 변한다거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 소리를 하나로 합치려면은 그 샘플 레이트를 먼저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물론 인제 샘플 비트도 통일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XP 시절에는 이 그 통일된 값이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XP 시절에는 항상 16비트 48kHz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출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XP 시절에는 뭐 24비트 48kHz, 24비트 96kHz 이런 고음질로 음악을 듣더라도 결국은 그 커널 믹서를 통과하는 순간 16비트 48kHz로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돼 버리기 때문에 음질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P 시절에 이 커널 믹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사운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인제 WDM-KS라고 해서 커널 스트리밍 모드이고요. 다른 하나가 아시오 드라이버, ASIO, 아시오 드라이버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들이 그 K 믹서를 거치지 않고 커널 믹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운드 카드와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그 쓸데없이 파일 포맷이 변환되는 그런 작업을 피할 수도 있었고, 또 그 K 믹서를 통과하는 동안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지연 시간이 없는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게 됐었는데요. 문제는 이 커널 스트리밍이나 아시오 같은 이런 드라이버 형태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드라이버 형태가 아니라 서드 파티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개발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제 윈도우즈에서 공식적으로 내부적인 그 윈도우 내부적인 믹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사운드 카드와 다이렉트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낸 게 바로 단독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 모드하고 단독 모드는 언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냐면은 정확하게는 비스타 서비스 팩 1 부터 와사피라는 그 오디오 엔진이 개발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와사피는 윈도우 오디오 세션 API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윈도우 내부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면서 공유 모드, 단독 모드로 이렇게 나뉘어졌고요. 또 그 내부적으로 XP 시절의 K 믹서, 커널 믹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그런 믹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 믹서에서 XP 시절에는 16비트 48kHz로 무조건 이렇게 통일을 했었는데요. 이 믹서에서 인제 와사피 시스템에 와서는 이 믹서에서 어떤 값으로 소리들을 통일시킬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 장치에 그 속성 대화 상자에 보면은 고급 모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공유 모드에서 어떤 그 형태로 어떤 포맷으로 소리들을
통일시킬지 그걸 사용자가 선택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소리 대화 상자를 열어놓고 있고요. 스피커 6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카드인 리얼텍 사운드 카드의 스피커를 지금 선택한 상태입니다. 자, Alt P를 눌러서 속성창을 열고 스피커 속성 대화 상자 스피커 편집창 일반 수준 개선 기능 Shift 탭으로 일반 페이지 탭 14 자, 페이지 탭 레이블로 가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고급까지 가보겠습니다. 수준 페이지 개선 기능 고급 페이지 탭 44 자, 여기 고급 페이지 탭에 보면은 자, 탭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공유 모드에서 실행할 때 사용할 샘플 속도 및 비트 수준 선택 24비트 48000Hz 스튜디오 음질 콤보 상자 예, 이런 식으로 공유 모드,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사운드 카드를 사용할 때 그 여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의 포맷으로 통일할 그 값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 장치가 공유 모드로 사용될 때 이 장치를 통과하는 모든 소리들을 어떤 샘플 비트와 어떤 샘플 레이트로 통일을 해서 믹싱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엑스피시얼에 16비트 48kHz로 고정되어 있다가 와사피로 바뀌면서 지금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생기는 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적절한 값을 선택해 줌으로써 쓸데없이 파일 포맷이 바뀌는 그런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내가 대부분의 소리를 16비트 44.1kHz로 듣는다면 여기서 기본 포맷으로 16비트 44.1kHz로 정해주면은 쓸데없이 변환 작업이 안 일어나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맷보다 더 높은 형식으로 변환이 됐을 때는 음질 손실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더 낮은 형식으로 변환이 될 때는 그 변환이 될 때마다 음질 손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샘플 비트나 샘플 레이트가 바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은 여기서 자기 상황에 맞게 값을 정해 줌으로써 쓸데없이 내부적으로 변환이 일어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높은 값을 선택해 놔서 항상 높은 값으로 내부적으로 변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44.1kHz로 이렇게 샘플링이 된 소리를 뭐 48kHz나 뭐 96kHz 이렇게 더 높은 값으로 변환시킨다고 해서 음질이 획기적으로 뭐 좋아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괜히 그냥 기분상 좋게 들리는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다 날아간 정보가 여기서 높은 값으로 변환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PC파이 하시는 분 중에는 뭐 24비트 96kHz로 업샘플링을 해서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꼭 음질이 좋아지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유 모드에서는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 변환 작업이 거의 대부분 CPU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높은 설정을 해 놓으면은 그만큼 쓸데없이 CPU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조합이 16비트 44.1, 24비트 44.1, 24비트 48kHz, 이 셋 중에 하나가 가장 보편적인 조합입니다. 자, 여기 리스트에 보시면은 제가 아래방향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24비트 96,000Hz 스튜디오 음질 24비트 192,000Hz 스튜디오 공유 모드에서 실행할 때 사용할 샘플 속도 24비트 96,000Hz 스튜디오 24비트 48,000Hz 스튜디오 24비트 44,100Hz 스튜디오 16비트 192,000Hz 스튜디오 음질 48 16비트 96,000Hz 스튜디오 16비트 48,000Hz DVD 16비트 44,100Hz CD 음질 18 여기 나오는 항목은 사용하고 있는 사운드 카드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16비트 44.1 또는 24비트 44.1
24비트 48kHz 아마 요 3개는 거의 대부분 사운드 카드에서 다 지원을 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본인이 사용해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리얼텍 내장 같은 경우는 24비트 48kHz가 기본값인데요. 그 소리들이 다 24비트 48kHz로 변환이 된 다음에 그게 인제 그 스피커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음악들은 되게 16비트 44.1 이에요. 고 음악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 믹서를 통과하면서 24비트로 바뀌고 48kHz로 바뀌는데 16비트가 24비트로 바뀌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뭐 그 16비트 값이 24비트로 바뀐다고 해서 뭐 음질이 뭐 변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문제는 인제 그 44.1 에서 48kHz로 바뀌는 게 요거는 실제적으로 그 디지털 그 데이터 값이 실제로 바뀌는 작업이라서 약간의 그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게 인제 나쁜 쪽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데이터 값이 변하기는 변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그 44로 44.1 로 그냥 듣는 거랑 48로 변환돼서 듣는 것이 차이가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이걸 뭐 24비트 44.1 로 해 놓고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본인 취향이고 또 본인의 어떤 장비하고 궁합 문제니까 제일 좋은 값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본값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얼텍 쪽에서 어련히 알아서 물론 인제 리얼텍 쪽에서는 뭐 최고 성능보다는 최대 호환성에 목적을 두고 기본값을 잡아 놨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귀찮으시면은 기본값 쓰셔도 돼요. 아셨죠? 자,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걸 일단 아시고요. 또 인제 탭키를 눌러 보면 테스트 키 버튼 Alt T. 예, 실제로 인제 소리가 나겠죠, 이거 눌러 보면. 자, 그다음에 탭키 눌러 보면 선택 응 프로그램에서 이 장치의 단독 모드를 사용하도록 허용 체크 상자. 자, 요건 뭐냐면은 이 지금 리얼텍의 스피커를 단독 모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인제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단독 모드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이 스피커를 단독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센스 리더 소리라든가 윈도우즈 경고음을 들을 수 없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럴 때 본인은 뭐 어떤 놈이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독 모드로 사용하는 걸 허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해제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단독 모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예외적이고요. 또 그것도 대부분이 다 기본 값으로 단독 모드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일부러 설정을 바꿔 줘야 단독 모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고급에 오면은 뭐 단독 모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운드 파일의 기본 포맷을 정해 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여기 스피커의 속성은 닫고요. 소리 대화 상자 설정을 자, 컨트롤 탭으로 녹음 페이지 탭으로 가 보겠습니다. 녹음 페이지 탭 설정을 수정할 녹음 장치 선택 목록 상자 마이크 11 자, 여기서도 마이크 10 프런트 믹 21 마이크 31 자, 리얼텍에 여기가 아마 리얼텍의 그 뒤쪽에 있는 마이크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뭐 이걸 완벽하게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자, 키패드 플러스 포커스로 이동 마이크 31 키패드 2번 리얼텍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예, 리얼텍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라고 읽어 주네요. 자, 아래방향키 한번 내려 보면 라인 입력 41 자, 여기 라인 입력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 강의에서 리얼텍에 라인 입력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제가 MP3 플레이어를 그 마이크에다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라인 입력이 있다면 MP3 플레이어 같은 외부 기기들은 라인 입력에다 연결하는 게 바른 연결법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 녹화는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그냥 센스 리더에 의지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저도 시각장애 2급이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글씨를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모니터에 코를 박고 보지 않는 이상 모니터 글씨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 제가 그 라인 입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다 만들고 강의 요약 및 보충을 그 정리하다가 제가 인제 그때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띄워 놓고 여기 와서 라인 입력이 있다는 걸 알았네요. 어쨌든 제가 저번 강의에서 좀 상식에 어긋나는 설정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마이크 31 자, 여기도 Alt P를 눌러서 속성창을 열겠습니다.
마이크 속성 대화 상자, 마이크 편집창, 일반 마이크 아이콘 변경 아이 버튼 컨트롤러 정보 버튼 속성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일반 페이지 탭 11. 일반 페이지 탭 자, 페이지 11. 탭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서 그래요. 소리 대화 상자, 설정을 수정할 녹음 장치 선택 목록 상자 라인 임 마이크 31. 잠깐만요. 자, 키패드 플러스. 포커스로 이동 마이크 31. 이게 지금 그 마이크랑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요. 키패드 2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얼텍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연결되지 않음. 예. 지금 연결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 정보가 제대로 출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한 다음에 강의 진행을 계속 할게요. 잠시만 중단했다가. 자, 제가 연결을 했고요. Alt P를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마이크 속성 대화 상자, 마이크 편집창, 일반 수신 대기 수준 개선 기능 고급 마이크 아이콘 변경 Shift 탭 일반 페이지 탭 15. 오른쪽 방향키. 수신 대기 수준 페이지 개선 기능 고급 페이지 탭 55. 자, 역시 이제 고급이 나오죠. 자, 탭키 눌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유 모드에서 실행할 때 사용할 샘플 속도 및 비트 수준 선택 2 채널 16비트 48000Hz DVD 음질 콤보 상자. 자, 여기도 공유 모드에서 사용할 샘플 비트하고 샘플 레이트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실제로 그 마이크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공유 모드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면 믹서를 통과하게 됩니다. 마이크로부터 들어온 신호들은 믹서를 통과하는데 그때 통과할 때 어떤 형식으로 변환이 될지를 여기서 골라주게 되는데요. 물론 뭐 그 입력 장치들을 프로그램이 동시에 뭐 이렇게 사용하는 일은 흔치 않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그 신호의 흐름상, 내부적으로 신호의 흐름상 공유 모드에서는 신호가 이 믹서를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믹서를 통과할 때 샘플 비트와 샘플 레이트가 그 통일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이제 여기서 정해 주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자, 이런 면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 같은 경우 내가 사운드 포지에서 고음질로 24비트 48kHz로 녹음을 한다면 여기서도 24비트 48kHz로 세팅을 해주면 쓸데없는 변환 작업이 안 일어나겠죠. 만약 사운드 포지에서 24비트 48kHz로 녹음을 하는데 여기 값이 16비트 44.1이면 여기서 한번 16비트 44.1로 변환됐다가 다시 사운드 포지에서 24비트 48kHz로 이렇게 녹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당한 값을 정해주면은 그런 쓸데없는 변환 작업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그 마이크의 그 기본 포맷하고 스피커의 기본 포맷을 꼭 통일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크를 통과하는 그 신호가 항상 스피커 쪽으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값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와사피로 넘어오면서 내부 변환 알고리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믹서를 통과할 때 변환 작업을 거치더라도 그 소리가 뭐 엑스피트처럼 심각하게 뭐 훼손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모드에서 믹서를 통과할 때 소리가 이렇게 소리를 믹싱하기 위해서 하나로 포맷이 통일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그 내부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로 그 변환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심각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값으로 놓고 써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음질로 녹음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이 다 아시오 드라이버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 윈도우즈 내부 믹서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독 모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요. 그 우리가 많이 쓰는 푸바 2000 같은 경우 그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하면 단독 모드로 동작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요. 뭐 j1 미디어 센터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도 단독 모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MP라는 또 그 무료 재생기가 있는데 AIMP 같은 경우도 뭐 와사피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단독 모드를 지원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단독 모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는 모드는 공유 모드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모드하고 공유 모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소리 대화 상자 설정을 수정할 녹음 장치 선택 목록 상자 마이크 31